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주말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한 사이클은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했었지만 유가가 급락한다는 등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혼조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존스가 0.12%의 작은 상승을 나타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는 4.6%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달러도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105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의 상승률이 조금 무섭습니다. 1940달러 선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27,000달러 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27,4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해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주춤하면서 27,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557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9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솔라나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달러, 그 뒤를 카르다노 에이다가 뒤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밈코인도 잠깐 살펴볼까요? 도지코인 0.06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보합권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결과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ETF 투자 설명서가 변경됐다라는 외신 기사가 새벽에 하나 떴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더블로뿐만 아니라 코인데스크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정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TF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아마도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블랙록보다 먼저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자세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협상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것이고 SEC는 앞으로 2주 안에 새로운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SEC가 대법원 상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SEC는 법원에 항고를 제출했지만 법원을 통해서 기각된 사건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에게 수정을 요구를 하면서 더 이상 강경한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은 그레이스케일이 ETF에 관한 투자 설명서에 변경을 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과 항목을 포함하기도 했고요. SEC와의 보다 친화적인 또 조율 중이다라는 내용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블랙록보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먼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 관한 결과가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 테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또 ETF 승인에 관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선출에 따른 암호화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그나마 암호화폐 정책에 관해서 친화적이고 또 이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인물이었죠. 스칼레스가 사임했습니다. 그 사임에 따라서 앞으로 이 공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공석을 현재는 2인자가 채우고 있는데 사실 이 2인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후보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남은 후보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중에는 사실상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은 없다라는 게 현재 정치권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까지 디지털 자산법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또 미국의 후보들 중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한 친화적인 인물이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SEC 측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